자, 일간 지수 3단계 개념 적용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또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를 보고 어디에 관련된 문제다를 갖다 우리가 예상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는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이 문제에 어떻게 문제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키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연습을 했으면서 1단계에 배웠던 개념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제 1번의 관련 개념에 제가 이렇게 비워놨어요. 네. 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딱 보고 문제를 보고 어디 관련 개념 문제일까를 판단하시면서 내가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A가 양수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음수의 거듭제곱근이 나왔죠. 그럼 음수의 거듭제곱근에 우리가 음수의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야. 분명히 이 거듭제곱근 관련 부분은 우리가 뜻 아니면 성질, 즉 성질 문제는 계산이라 그랬어. 근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인지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네, 바로 그래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로 바꿔준다는 거죠. 즉 지수가 분수, 즉 유리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n승분 루트 a의 m승이 주어지면 a의 뭐라고? n분의 m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표현하면 돼. 자, 4승분 루트가 나왔어. 이 루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는 연산에서 배웠지? 2분의 1승 분의 a의 3분의 1승에 전체의 4분의 1승 4분의 1승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 바로 암산하기로 했어. 바로 암산하기로 했죠? 연산에서 배운 거 써먹는 겁니다. 그럼 a의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승 분의 3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a의 12분의 1승 이렇게 쓰시라 그랬어요. 자, 4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뭡니까? a의 12분의 1승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a의 뭐야? 6분의 1승 이렇게 바로 가시라 했죠. 자, 3분의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a의 6분의 1승 그 다음에 4분의 2분의 1이니까 a의 뭐야? 8분의 1승 이렇게 바꿔주라 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 그냥 지워주기만 하면 돼. 지워주기 해서 계산 결과는 1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거듭제곱근의 계산 문제가 나면 빨리 지수로 바꿔서 우리는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겠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여전히 똑같은 문제야. 자, 이제 문자가 몇 개 나온 겁니까? 2개 나온 거예요. 자, 2개 나와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4가 나왔고 8이 나왔으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지. 그럼 얘는 2의 제곱 얘가 뭐라고? 2의 제곱에 4분의 1승이야. 그럼 4분의 2승이니까 2의 뭐라고? 2분의 1승. 자, 이렇게 수식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뭐라고? 4분의 1승. 바로 뭐라고 했어? y의 4분의 2승. 그 y의 2분의 1승 곱하기 x의 12분의 5승. 그다음 y의 뭐가 됩니까? 12분의 4니까 얼마? 3분의 1승. 자, 그럼 나누기 2의 3승이니까 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x의 6분의 3이니까 x의 2분의 1승. y의 뭡니까? 6분의 1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뭐 하라고? 지수 법칙 쓰시라고요. 그럼 2의 2분의 2분의 지워주면 지워주면 되네. 그렇죠? 얘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4분의 1과 12분의 5. 우리가 곱해주면 12분의 3이니까 x의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5 빼기 얘는 12분의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y의 6분의 2분의 3, 6분의 3, 6분의 2가 6분의 5죠. 둘이 더하면 그 다음에 나눗셈은 빼기니까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x의 12분의 8을 6분이니까 12분의 2니까 6분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y의 6분의 4승이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6승분으로 묶어주면 x의 y 4승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 선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주관식이면 또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뜻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딱 보시면 느껴지죠? 우리가
루트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마이너스 3의 내제곱근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딱 보자마자 거듭제곱근의 뜻 관련된 문제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제곱근의 뜻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 A의 n제곱근 생각하는 거죠. A의 n제곱근. 자, 어떤 수를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니까 x의 n승은 뭐가 돼서 a가 돼서 얘는 뭐야? n차 방정식이야. 그럼 n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의 근은 몇 개야? n개야. 뭐 허근도 있을 수 있고 실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n개예요. 근데 그때 실근으로 가면 얘가 짝수이고 얘가 양수일 때 2개, 얘가 짝수이고 얘가 0일 때 1개, 얘가 음수일 때는 없다. 홀수일 때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은 1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 듣고만 있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또 다른 수학 공부를 하실 때도 나처럼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럼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되새김질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정리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 루트 64 얼마입니까? 8입니다. 8. 이런 연산이 있으면 계산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2이다. 뭐다? 2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수를 세제곱하여 2가 되는 건데 우리가 세제곱근 있고 홀수제니까 실수는 무조건 1개야. 하나 나왔지? 그럼 이제 세제곱근이 2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실근이. 그럼 어떤 수 세제곱해서 8 되는 실근은 2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뭐야? 맞는 녀석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6의 내제곱근은 음수든 양수든 여기도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a의 내제곱근은 n차 방정식이니까 n개라 했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36의 내제곱근은 4개야. 허근이 4개 나오는 거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의 내제곱근 중 그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분명히 실수가 몇 개라 했어? 2개.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왔네. 그러면 2가 되는지만 확인해보면 4제곱해 16이 되는 건 2의 4승이 16이니까 맞네. 그러니까 T에서 맞는 표현이에요.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에요. 홀수 제곱근 중 허수인 것은 자, 3차 방정식이니까 분명히 3차 근은 3개인데 우리가 홀수 제곱근은 실근이 무조건 1개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야? 허근이죠. 그럼 허근인 것은 1개냐 물어본 거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죠. 2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 1개, 허근 2개가 돼서 총 3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 거듭제곱의 뜻은 분명히 거듭제곱 파트는 뜻 문제와 성질 문제, 즉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는 졸라 쉽다 그랬어. 그럼 뜻 문제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은근히 헷갈려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를 우리가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심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심화 문제는 이 내용만 알면 풀리는데 뭐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냐면 이해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관련 개념은 뭐야? 거듭제곱근의 뜻이야.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언제 할 거냐면요. 5단계에서 4단계는 이제 변형 문제 할 거고 그래서 출제도 파악하고요. 5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풀 건데 5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관련 개념이 뭡니까? 관련 개념이 거듭제곱근의 뜻이야. 왜냐면 n에 대해 x의 n제곱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거 나왔으니까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문제겠죠. 그럼 다시 한번 개념을 이 예제에서 설명을 했잖아. 거기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이제 뭐냐면 3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수능을 보거나 아무튼 수학을 공부할 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계산력, 그 다음에 이해력, 해결력, 추론 능력입니다. 그러면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이해력이나 해결력이나 추론 능력이 표현하는데 얘는 이해력이야. 얘는 뭐라고? 이해력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력. 이해력.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자, 이해력을 요하는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의 정의를 내리는 건가 아무튼 노가리를 겁나 길게 까가지고 이걸 어떤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거.
그럼 저걸 읽고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력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대입을 하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실수 x와 읽어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봐봐. fnx가 있는데 변수가 몇 개야? 2개야. n도 있고 x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 x라는 값의 n제곱중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이 함수 값은. 그럼 뭔 말인지 모를 때는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4.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4에 얘를 2라고 할게. 이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그러면 4의 제곱근 실근 몇 개입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가 몇 개야? 2개. 그래서 이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자 속에다 숫자를 뭐하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대입. 그럼 여기는 2, 4가 되면서 우리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력이 파기가 됩니다. 문자에다 집어넣으면. 이해됐니? 그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 지금 x값이 얘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5승의 5제곱근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지 당연히.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3이 뭡니까? n이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니까 분명히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양수의 문제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야. 그럼 이해를 했잖아. 그럼 문제가 쉽다고요. 이런 게 심한 문제예요. 졸라 쉽죠? 자, 이 부분 뭡니까? 이 부분? 얘도 봐봐. 3제곱근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3승의 3승분 루트야. 아니 모르면 우리 그냥 이거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수로 나타내면 돼. 그럼 얘 이렇게 3승분 루트 쓰면 여기 3분의 1승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지워줘도 1승이다. 그럼 얘라고. 이거 음수야. 어쨌든 음수의 4제곱근이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다시 집어넣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짝수 제곱근은 음수일 때 없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빵이다 이렇게 푸는 거. 자,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4승이야. 그럼 81분의 1이죠. 양수입니다. 양수나 음수나 상관없이 5제곱근이잖아. 여기 이제 15는 81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생겼어. 홀수 제곱근가 몇 개예요? 1개가. 더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에다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겠구나. 이런 류의 문제가 이해력이구나. 그럼 이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읽어보시고 그 녀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그 부분이 상승이 됩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를 때 이런 문자에다 뭐 한다고? 숫자를 대입해보면 이해력은 파괴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이랬니? 자,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막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어졌고 막 지수 막 나와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도 막 지수에 어떤 연산이 막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는 공식도 쓸 수 있다.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공식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을 때의 지수 법칙과 밑이 다를 때의 지수 법칙을 나눠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들어있는 계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밑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막 우리가 분수꼴에 막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막 음수 있으면 그 나쁜 새끼가 그거 막 없애주고 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수 법칙을 쓰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됐니? 이해돼버렸니? 자, 그럼 보자고. 자, 얘에 대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해줘야 되죠. 왜냐면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둘이 곱하니까 지수의 지수는 곱이니까 4분의 1 쓰면 될 거고, 곱하기 얘는 2의 3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3의 4분의 4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야. 그럼 밑이 같은 녀석끼리만 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랑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하면 1이죠. 그러니까 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요, 얘는 6분의 8이에요. 마이너스. 그럼 얘랑 2의 마이너스 지수가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9죠. 그럼 2의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되겠더라.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거 쓸 때 뭐 어떻게 쓰면 돼? 뭐 3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됩니까? 3승분 루트에 2에 마이너스 2승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해됐죠? 아니면 2의 마이너스 2승을 4분의 1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많이들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나쁜 놈이잖아요. 이런 것도 나쁜 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4의 4승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하면 리치 같은 경우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5의 0승은 1이 되니까 1 플러스 뭐야? 4의 4승분의 뭐가 됩니까? 4의 4승이 된다는 거지. 야, 그럼 얘랑 뭐 하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네? 그럼 여기다 둘이 더해주면 여기다 플러스 1이 되면서 뭐가 돼요? 1이 되는구나. 얘네들이 더하면 1이 되는구나를 알아냈어요. 야, 그럼 뭐 바보도 아니고 얘네들이 더하면 1이 되겠구나 해서 1 플러스 1이 돼서 얼마가 되더라?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꼴의 문제예요? 분모에 나쁜 놈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위아래로 곱해줘서 번분수처럼 풀어주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분이 돼서 우리가 통분의 계산 분수의 합을 구했더니 둘이 더하니까 1이 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다 보면은 요런 패턴이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1이고 얘네들이 더하면 1이구나. 둘이 합쳐서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풀어봤던 그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해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이거 나면 얘네들 더하기 1, 얘네들 더하기 1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걸 암기를 하고 암기를 까먹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3번까지 넘어갈게요. 자, A가 이번엔 루트 5고 B가 3승분 루트 3일 때 15의 6분의 1승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게 어떤 문자로 표현한 녀석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루트 5는 5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승이야. 그럼 A는 밑을 5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3승분 루트 3이에요. 그럼 3에 뭡니까? 3분의 1승이니까 밑을 3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15의 6분의 1승을 A와 B로 표현하려면 밑을 3과 5로 표현해야 되죠. 근데 마침 15가 뭡니까? 5 곱하기 3이에요. 뭐라고? 5 곱하기 3이에요. 그럼 5 곱하기 3에 6분의 1승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5의 6분의 1승과 3의 6분의 1승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건들면 되니까 6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다 3분의 1승, 3분의 1승을 해야 지수의 지수승에서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3분의 1승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의 6분의 1승은 여기다 2분의 1승, 여기다 2분의 1승을 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6분의 1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시면 끝나는 거지. 이걸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3승분 루트 A, 루트 B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점이 아니야. 자, 이제 4번 볼 건데 얘도 이제 지수에 관련된 녀석인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나는 빨리 일단 81분의 1이라는 녀석이 3분의 1의 4승이지? 81이 뭐니까? 3의 4승이야. 그러면 3의 4승분의 1이라는 것, 다시 3의 4승분의 1이라는 거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뭐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잖아. 이렇게 하면 역수치한다 그래서 음수로 표현한다 그랬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밑을 자연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n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다도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n분의 1을 한 녀석이 저 녀석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야? 3의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모든 정수 n의 값이래.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얘가 뭐라고? 얘가 자연수가 되든지 아니면 또는 0이 돼야 돼요. 뭐의 영수는 1이 되니까.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더라? 자연수가 되겠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4의 약수가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2하고 4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니까 답은 뭐야? 7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A에서 m승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값이 일단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 또는 뭐가? 자연수가 돼야 전체 값이 뭐가 되더라? 자연수가 되겠더라. 요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물론 좀 디테일을 갈 수 있는데 그 디테일까지 나오지 않으리라 이어지고 그런 문제는 심화 문제 또는 변형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내용은 어떤 지수의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밑도 자연수 그 다음에 지수도 자연수 또는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면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이 결국 예제 4번도 뭐야 이거? 어떤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거듭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뭘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지수 법칙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얘도 지수 법칙이에요. 얘도 지수 법칙인데 얘 뭐라고? 지수 법칙이라고. 자, 지수 법칙인데 얘네들을 뭐 이제 실수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킨 거예요. 뭐 한다고? 실수로 확장시킨 녀석의 지수 법칙을 쓸 줄 아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의 M승을 했을 때 요 유리수 부분을 요 지수 부분을 실수까지 확장시켜도 나 지수 법칙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왜? 몰라. 그냥 그렇게 하래.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요. 유리수는 어떻게 증명한 거야? 거듭 제곱권을 통해서 그게 분수로 표현되니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무리수도 되고 실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왜 실수까지 확장되는지를 미리 본다 그랬어? 나중에 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a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x값이 실수라는 녀석의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어떤 녀석의 이 그래프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가 실수까지 확장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겠지 실수까지 확장시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얘도 그냥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따지고 나왔대. x가 얘고 y가 얘. 그래서 x가 뭐라고요? 3 플러스 2루트 2래. 그 다음에 y는 뭐라고요? 3 마이너스 2루트 1래. 오, 얘네들의 관계가 뭐야? 혈례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x값과 이렇게 y값이 무리수로 표현되는데 혈례가 주어지면 둘의 합의값을 이용하고요.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잖아. 이렇게 무리수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또는 둘의 차를 이용하든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얘 마마하면 얘는 지워질 거고 플러스 4루트가 되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이 곱해준 게 유리화잖아. 그럼 9 빼기 8이 되니까 얼마야? 1이 되겠더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뺀 거니까. 그래서 요런 값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그때 요런 녀석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은 거듭 제곱근 나왔으니까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지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 이렇게 왜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풀지? 개념이 정리돼 있으니까. 저런 거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자라고 이미 약속을 했잖아. 그쵸? 그 다음 빼기 3 곱하기 A의 얘는 루트니까요 2분의 x 그 다음에 얘는 A의 2분의 y 그 다음 플러스 2는 빵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해돼버렸니? 그럼 봐봐. 자, 얘라는 녀석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위치 같은 녀석 곱이니까 A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의 A의 위치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y가 됐다는 얘기야. 자, 얘는 분수니까 통분하셔서 계산하면 xy분의 x 더하기 y가 되겠죠. 이런 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 x, y의 범위가 무리수, 즉 실수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값들을 정해서 이제 갖다 집어넣게 하면 돼. 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6이니까 a의 6승이네. a의 6승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y가 뭐야? 6이네? 그럼 2분의 6이니까 뭐야? a 3승 플러스 얼마? 2는 0이다 라고 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 야, 여기 a 3승이야? 그럼 얘는 a 3승이 뭡니까? 제곱이죠? 그럼 a 3승의 2차 빼기 3, 1차 플러스 2니까 얘는 a 3승이가 2차 방정식 꼴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내가 배운 게 2차 방정식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풀어본 적이 없어. 6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걸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걸 A라고 칠함해줘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서 0이 돼서 우리가 A 상승이 A니까 2 또는 A 상승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데 그때 양수의 A 값을 걸었고 A는 1이 아니랬어요. 그럼 얘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 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런 거 구할 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3분의 1승 해주면 되죠? 여기도 뭐 하면 돼? 3분의 1승 해주니까 얘는 2의 3분의 1승이 양수인 값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1 아니라고 나왔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어떤 걸 세제곱해서 1 나오는 건 1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다? 이렇게 지수에 들어있는 녀석이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할 게 요런 게 이제 뭐라고요? A 3승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치환하라 했어 선생님이. 그럼 거듭제곱이 나올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는 딱 보니까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영수관계에 차가 나왔으니까 곱도 주어진 거고 어떤 거듭제곱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지수 법칙에서 즉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에서 뭐야?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겠네. 그러니까 지수가 들어있는 지수 법칙 문제에서 뭐라고 얘는 아 곱셈공식의 변형 즉 공식 쓸 수 있구나. 곱셈공식도 쓸 수 있고 인수분해 공식 쓸 수 있고 곱셈공식 변형도 쓸 수 있구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거라는 거죠. 그럼 나 이거 빨리 뭐라 그랬어? 이거를 A라고 모르면 잘 치환하라 그랬어. 얘는 뭐야? A-1이야. 그럼 빼기 3이 주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둘이 곱한 값은 1이야. 자 차가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제곱이죠. 얘네들 제곱한 거지.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4분의 1 맞습니까? 위에는 뭡니까? 얘를 3승하고 3승한 거니까 A 3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승의 플러스 얼마다? 9다 해서 내가 이 값과 이 값을 구하라는 거네. 그럼 이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걸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A 인버스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A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2AB인데 둘이 곱한 건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누굴 제거시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니까? 3이니까 집어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하면 얼마야? 11이 되겠네. 11 더하기 4니까 밑에는 15가 되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3승 구하면 되죠. 3승. 자 이번에는 A 3승 마이너스 A 인버스 3승 이걸 구하는 거네. 이번엔 누굴? 얘를 3승 시키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A 인버스에 뭐가 되더라? 3승이 되겠다.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B 그때 B는 음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3A 제곱 곱하기 A의 인버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A 이번엔 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쓰는 거야. A의 A 인버스 2승 그 다음 마이너스 A 3승 이게 A 마이너스 B의 3승 공식입니다. 그때 얘만 남겨주려면 누구 해야 돼? 얘를 뭐 해야 돼? 제거시켜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A의 A 인버스로 묶어주면 얘는 뭐 남고요? A 얘는 뭐 남아? 빼기 A의 인버스 이렇게 남겠네. 그럼 이 부분을 뭐 하면 돼? 또 제거시켜주면 돼요. 이 부분을 뭐 하면 된다고? 제거시켜주면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 해주면 됩니까? 3A의 A의 인버스에다 뭐 한다고? A 빼기 A의 인버스다 해놓고 값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이 값이 3이니까 여기서 3 집어넣으면 3의 3승이니까 얼마? 27 플러스 얘는 1이죠?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돼서 얼마 되더라? 36 36 더하기 9니까 얼마? 45가 돼서 이거 최종적인 답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곱셈공식 쓸 수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야. 또 나오겠지? 또 나오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x값이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다고? x값이 주어졌어요.
자, x가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주어졌어. 근데 x제곱을 구하고 마이너스 3x를 구하고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쉬운 방법은 그냥 제곱을 하세요. 그럼 얘는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의 3분의 2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2 AB 하면 얼마야? 2가 되겠다. 이게 x 제곱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지 않겠니? 자, 이제는 3x 구할 거야. 3x. 자, 저기다 3 곱하면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승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곱해준 거야. 그거랑 얘랑 뭐 해주래? 빼주래요. 그럼 봐봐. 3의 자 쓸게 3의 3분의 2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다가 빼기 얘네랑 곱하면 미치 같은 곱이니까 얼마입니까? 3의 3분의 4승 빼기 3의 1승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야? 3분의 2승이 돼서 얘 뭐하고 이렇게 지워지더라 이런 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값이 이거야. 얘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를 조금이라도 정리를 한다면 뭐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1이 됐고 빼기 얘는 얼마입니까? 3의 3분의 4승은 둘이 곱해서 3의 3분의 4승을 하면 3의 뭐가 돼야 돼? 3분의 6승이 돼야지 둘이 곱했을 때 더하게 돼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승이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 근데 이 문제 조금 뭐야?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데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분모에 뭐가 있는 거? 나쁜 놈이 있는 녀석. 분모 분자에 나쁜 놈이 있는 녀석 뭐하는 위아래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입니까? 개념이? 즉 분수꼴인데 그때 A의 마이너스 X꼴 인원 나쁜 놈. 이 나쁜 놈을 찾아서 위아래로 뭐 해주라 했어? 곱해주라 그랬죠? 그런 관련된 문제야. 맞냐? 진짜냐? 자, 그럼 얘 풀어줄게요. 자, 근데 풀어주기 위해서 A의 2m승이 주었어. 그럼 A의 2m승 값을 쓰라는 얘기. A의 뭐라고? 2m승이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이 주었으니까 나는 요 값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니? 조금 더 나아가면 A의 2m승의 빼기 2라고 만들었고 이렇게 루트 3을 만들어준 다음에 양쪽을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A의 4m승 빼기 4 곱하기 A의 2m승 플러스 4는 뭐가 돼서 3이 돼서 넘겨주면 이 값이 1은 0이다 뭐 이런 시계값까지 이용할 수도 있겠을 거야. 있을 거야. 뭐야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 없애주자 얘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3n승 여기도 뭐야? A의 3n승을 위아래로 뭐 해주시는 거야?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 위치 같은 데서 곱은 합이니까 4m승이 될 거고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A의 뭐가 됩니까? 2m승이 되고요. 위에는 얘랑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A의 6m승이 될 거고 자 얘랑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 자 그러면 A의 4m승, 2m승, A의 2m승 뭐야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A의 4m승 얘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되죠? 얘 제곱하면 돼 이렇게. 그럼 A의 4m승은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3이니까 7 더하기 2AB니까 뭐야? 4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9 플러스 얼마? 5 루트 3 분의 자 6m승은 얘랑 곱하면 되죠? 얘를 상승해도 되고 얘랑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얘 뭐 하면 돼?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더 뭐 할 거야? 쉬울 거야. 그럼 얘는 14 얘는 7 루트 3 얘는 8 루트 3 그러면 15 루트 3 자 얘랑 계산은 4, 3, 12 그래서 얘는 26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15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얘를 뭐 하면 됩니까?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죠?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9 마이너스 5 루트 3을 위아래로 뭐 해주는 거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81 빼기 75가 될 거니까 81 빼기 75하면 얼마죠? 81 빼기 75. 왜냐면 25 곱하기 3이니까 6이네. 그럼 밑에 6이 되고 위에 거 정리하면 26 곱하기 9에다가 얘랑 사람 그렇게 계산이 더럽냐? 130 루트 3 얘랑 하면 플러스 9고 39 125 루트 3 얘랑 계산하면 7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75 곱하기 3은 얼마니? 225가 되겠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나온다. 이해됐니?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은 요렇게 풉니다. 왜냐면 계산에 자신이 있으니까. 계산이 들었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너네들이 그냥 벽칙을 정해. 무조건 누가 나쁜 놈이냐면 얘가 나쁜 놈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A의 M승을 위아래로 곱해줘요. 그럼 얘랑 곱하면 A의 2M승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얘랑 곱하면 A의 4M승이 될 거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M승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A의 2M승 같은 거 그냥 집어넣는다니까 2 플러스 3인데 1 더하면 3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4M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제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A의 4M승 같은 거 아까 어떻게 했어? 4 플러스 3이니까 7에다가 플러스 얼마? 2A니까 4 루트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거야? 역수치한 거야. 그럼 A의 마이너스 2M승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자, 얘 켤레 위아래로 2 마이너스 3 곱하면 4 빼기 3에서 분모가 1 되죠. 그래서 켤레를 곱했대. 유리화 시켰을 때 1이 되는 건 얘네들의 역수관계는 서로 켤레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둘이 뭐 하면 됩니까? 더하시면 9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됩니까? 유리화를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좀 더 쉬운 계산이 되겠더라 라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예제 7번 보는 거예요. 자, 예제 7번은 어떤 관련된 문제죠? 뭐라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 지우고 있는 동안. 너네들도 참여해. 영상 들으면 또 졸리잖아. 선생님 여기는 지금 알래스카입니다. 겁나 추워요. 왜? 지금 너네들 뭐야 이거 소리 녹음 들어가서 저거 뭐야 히터 틀면 소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터를 못 튼 상태에서 지금 한겨울에 마이너스 지금 몇 도냐면 막 18도 막 20도이래. 미안하다. 너무 가장이 심했네요. 너무 추워 지금. 자, 그러니까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열정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강의실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불태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피곤할 때는 뭐 하는 거 자꾸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알겠냐? 자, 얘도 개념 설명할게요. 자, 관련 개념 이런 형태겠죠? A의 X승은 뭐야? B의 Y승은 뭐라고? 이렇게 K라고 나와서 밑을 K로 통일시키는 그런 관련된 문제였어. 왜? 얘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수 법칙을 쓰는 거였고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밑이 같게 해줘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밑이 다르면 지수로 바뀌는데 얘는 둘의 지수는 같을 리가 없잖아. 미지수니까. 이해하셨죠? 이런 식이 안 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랬더니 뭐였다고? A분의 1 빼기 마이너스 B분의 1. 얘가 어디 들어있냐고. 지수에 들어있으니까 아, 얘는 지수에 대한 연산이구나. 그럼 빨리 지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빨리 밑을 같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3의 A승은 뭐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양쪽에 A분의 1승을 해주면 여기도 뭐 한다고? A분의 1. 여기도 뭐야? A분의 1. 그러면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A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24의 B승이 있겠네. 이 값이 1에 그럼 여기도 뭐하라고? B분의 1승. 여기도 뭐라고요? B분의 1승. 그럼 24는 뭐가 되는 거야? 24는 2의 B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지수를 지금 뺐네. 그럼 미치 같은 경우에 뭐를 하면 됩니까? 나눗셈을 하면 되죠. A분의 1 나누기 뭐라고? 2의 B분의 1. 미치 같은 경우에서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가 되니까 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계값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에서 얘를 뭐 해준 거야? 나눠준 거죠? 그럼 3을 24로 나누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은 우리가 2의 3승분의 1이고 얘는 역술치하면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3승이라고. 미치 같으면 지수가 뭐 해지더라? 같아지더라 해서 결론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예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딱 보니까 대소관계를 말하래. 결론적으로 거듭제곱
거듭 제곱 또는 거듭 제곱근의 대소관계네. 이것도 지겹다, 그쵸? 자, 어떤 누가 더 크냐 알아보려면 기본적으로 두 수라든지 두 식이 나와도 무조건 기본이 차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통해서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근데 수가 너무 뭐합니까? 작아요. 그럼 뭐 한다고? n제곱, 얘네들은 다 양수일 때를 가리키는 거야. n제곱을 시키면 그때 수를 키워서 0보다 큰지 같은지를 보면 얘가 더 크면 A가 더 큰 거야. 그 다음 뭐 하나 했어? 이렇게 n승을 루트로 씌우는 거죠. 이거는 n분의 1승을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때는 수가 뭐 할 때? 너무 커버릴 때 얘를 줄여서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A가 뭐라고? 3의 3분의 1승이에요. 자, B는 항상 거듭제곱은 다 지수로 바꾸라 그랬어. 5의 5가 되고 4분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C는요. 12의 3분의 1승에 2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승에 2분의 1 지수의 주승 곱이니까 12에 뭐가 됩니까? 6분의 1이겠지. 자, 이걸 비교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써보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얘에서 얘 뺐는데 수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왜 몰라요? 수가 너무 뭐해서? 작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똑같은 녀석을 뭐 하는 거야? 키워주는 거야. 거듭제곱을 해서. 그럼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12가 될 거니까 12 걸지 마 이러면서 12가 될 거니까 주황이 좀 써볼까? 주황이 좀 써볼게. 여기다 뭐 하라고? 12승. 여기도 뭐 하라고요? 12승. 여기도 뭐 하라고? 12승을 똑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 지수 지금 곱이니까 3에 4승이니까 81 되겠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5에 3승 되니까 125 되겠죠. 얘는 12에 2승 되니까 144가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큰 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수가 너무 작으면 뭐하다고? 키워주시라고요. 그럼 반대로 너무 크면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만 세우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렵지가 않아. 지수법칙이 뭐라고? 활용. 얘는 지수법칙이 뭐라고요? 활용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념이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사실 식 세우기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식 세우기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전 같은 문제들은 다 뭐야? 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갖고 노는 거였지만 이런 식으로 노가리가 까이는 것들은 뭐 한다고? 활용 문제니까 활용. 글을 통해서 식을 세우면 똑같이 앞가지과 똑같은 어떤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관련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활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직육면체 6면의 넓이를 모두 곱한 값이 x래. 그럼 일단 직육면체가 뭔지 몰랐으니까 이 아저씨 치사잖아. 직육면체 안 그려주셨잖아요. 그려 이렇게. 자, 그리세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우리 가로 길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A라고 나. 세로 길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B라고 나. 높이 알아야 몰라. 모르니까 C라고 나. 근데 이 6면 지금 이런 면, 그 다음에 뭐야? 요런 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요런 면, 이런 세 가지 면이 두 개씩 있는 거죠. 자, 빨갱이는 A 곱하기 C니까 AC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은 A 곱하기 B니까 여기 AB예요. 뭐야? 연두색으로 쓴 건데. AB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랑이는 B 곱하기 C니까 BC야. BC. 카드네요. 카드. BC 카드. 자, 그러면 이런 게 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그 6면을 모두 뭐 하는 거야? 곱했대요. 그럼 봐봐. 자, 이것도 앞뒤로 두 개 있으니까 A제곱, C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얘도 두 개씩이니까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얘도 두 개씩이니까 B제곱, C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 X라고 하재!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럼 우리 집 미치 같은 녀석의 곱이니까 지수법칙이니까 A 4승, B 4승, C 4승이 바로 X가 되겠네. 근데 이번에 뭐라 했냐면 직육면체 부피를 X로 표현하래.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미치가 다른데 지수가 똑같으니까 A, B, C에 뭐라고 쓸 수 있어? 4승이라 쓸 수 있죠? 그럼 X가 미치 뭐야? A, B, C야. 뭐 신발가게 생각나나요? 뭐라고? A, B, C. 아니면 쪽벌리 생각나죠? 어쨌든 간에 미치 A, B, C에 대한 어떤 4승을 구하래. 밑을 A, B, C로 표현하래.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어떤 녀석의 값을
A, B로 표현하는 거 어떤 문자로 표현하지. 그때 A가 뭐 5, 밑이 5고 뭐 B가 밑이 뭐 3이고 이러면 어떤 15라는 녀석을 우리가 5 곱하기 3으로 해서 A, B로 표현하는, 즉 밑을 우리가 5와 3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밑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 문제랑 똑같아진다고요. 식만 세우고 나면. 그 이제 뭐야? 부피를 구해야 되지. 부피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A, B, C가 됐네. 밑이 A, B, C네. 그럼 A, B, C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4분의 1승을 해주니까 여기도 뭐 하면 돼요? 4분의 1승을 해주시면 똑같은 식이 될 거니까 A, B, C는 X에 뭐가 되더라? 4분의 1승이 돼서 4승분 루트에 X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다. 결국은 식만 세우고 나면 근데 뭐 여러분들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는 거 다 알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딱 보자마자 해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나 못돼요. 꼬랑지 막 내리고 그래. 죽는다. 걸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몇 문제 남았냐면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요런 문제. 자, 요런 문제도 옛날에는요 굉장히 수능에도 잘 나왔었고 막 그래.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올드한 문제라서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지수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문제인데 얘 뭐라고? 내용을 관련 개념을 설명하자면 뭐라고? 지수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실생활의 활용. 보통 패턴이 이렇게 뭐야? 노가리가 막 까져 있고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막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막 이거를 갖다 문제를 푸는 건데요. 너네들이 이거를 막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식을 본 다음에 다시 막 이 밑을 보면서 이걸 보다 뭔 말이야? 이거 다시 까먹고 다시 읽어. 어차피 2번 읽을 거야. 이거 제대로 읽으면. 근데 너네들 이거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수학, 매스매틱이에요. 뭐라고? 매스매틱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수학 시간인데 뭐 양수기로 물을 끓여서 니네 뭐 농사 지을 거야? 뭐 펌프에 1분 다 해줘 막 이런 거 과학 시간이야? 기술 시간이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이딴 걸 읽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막 과학 내용 나오고 막 미술 내용 나오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는 뭐니까? 수학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딴 녀석 지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보는 거야?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얘. 이 10부터. 자,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쓸게. S는 뭐라고요? N 곱하기 Q에 2분의 1승에 H에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딱 식을 먼저 보고 문자들이 적혀 있잖아. 그럼 문자들이 뭔지만 위에서 확인하는 거야. 어차피 저기다 숫자 대입할 거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양수기로 물어 끓을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n이래. 얘가 뭐라고? 1분당 회전수래요. 회전수.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양수량이래. 얘는 뭐라고? 얘는 양수량. 얘는 뭐라고? 양수량. 그런 거보다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얘는 높이래요. 양수량 높이. h는 뭐라고? 높이래. 그 다음에 얘는 뭐 비의 준도래. 비의 준도가 뭔데? 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그러한 다음에 그냥 밑으로 내려가시라고요. 내가 지금 저 녀석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나 그냥 이게 뭔지만 그냥 쓰는 거야.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10부터 먼저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팁이야. 문제 팁. 이해돼? 야, 이게 개념과 무슨 상관이? 개념과 상관없어요. 근데 뭐랑 있냐면 기본적인 너네의 개념.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개념 없는 새끼들. 야, 생각해봐. 수학 문제인데 다른 녀석의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수학의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개념 있게 살라고. 자, 그러면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 자, 회전수가 뭐래? 1분당 회전. 얘 일정하대. 야,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건 뭐라는 얘기야? 상수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Q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그냥 Q. 이해됐어? 일정한 양수기. 회전수가 뭐였다고? 일정하다 그랬어. N이 회전수죠. 바보 같은 이 새끼. 내가 개념이 없네. 얘는 회전수가 뭐라고요? 일정. 그럼 N 값이 상수야, 상수. 얘는 뭐라고? 상수. 그냥 얘는 N이라고 쓰는 거야. N 값이 어떤 숫자 값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거에 대해 양수량. 양수량이 뭐래? 24래. 얘가 뭐라고? Q가 뭐라고요? 24. 그럼 봐봐. 여기다 뭐라고? 24를 집어넣는 거. 그럼 24에 2분의 1 쓰기 쓰고 여기 앞에 N은 그냥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양수항 높이가 5래. 그럼 h가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야. 그럼 5에 마이너스 뭐야? 4분의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때 비교 회전들을 S1이래. 그럼 여기다 S1 쓰라고 이렇게. 그냥 나 갖다 집어넣기만 했어. 뭐 별 내용 없는 거야. 이런 거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번에 뭐냐면 양수량이 12. 이번에 뭐라고? 양수량이 얼마? 12. 그럼 여기다 2분의 1 쓰. Q 대신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 높이가 그때 10이래. 그럼 10에 마이너스 뭐라고? 4분의 3이라 썼고. 그랬을 때 비교 회전들을 뭐라 했다고? S2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얘가 얘야. N은 그대로 쓰라고. 상수니까. 근데 뭘 구하래? 아, S2분의 S1을 구하래. 아, 얘를 나누라는 얘기겠구나. 그럼 이제 똑같은 거 지우세요, 이렇게. 지웠냐? 그럼 이제 얘 나누기 얘인데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잖아. 그럼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을 하기 전에 밑이 뭐합니까? 달라요. 밑이 뭐하라고? 다르다고. 그때 지수를 빨리 쳐다봐봐. 지수를 빨리 쳐다봐봐. 지수가 같은 것들이 있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A의 M승, 그 다음 나누기 밑에 쓸게 B의 M승 이렇게 있어. 그럼 Mn 똑같은 거 우리 뭐 할 수 있어? B분의 A의 M승 이렇게 밑이 다를 때 지수 법칙 이렇게 합치는 거였죠. 지수가 같아지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뭐 하는 거야? 합쳐주는 거야. 그럼 합쳐줘서 여기다 풀게. 그럼 12분의 뭐가 돼서? 24에 뭐가 됐고요? 2분의 1승이 됐고 곱하기. 그 다음에 얘도 지수가 같으니까 뭐 하는 거야? 10분의 5에 뭐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 거라고. 개념에 맞춰서 푸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이 S2분의 S1이야.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승 되죠? 나눠지니까 2에 2. 맞니? 뭐라고 얘는? 2에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 이제 또 지수가 있는 연산하니까 밑을 갖게 해주려면 얘는 2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럼 연산을 해보면 2에 2분의 1승 곱하기 2에 마마하면 4분의 3 되겠죠? 플러스 되면서. 그럼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뭐가 됩니까? 합이 되니까 2에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바로 5승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냐? 이해돼버렸어. 자, 요렇게 그냥 숫자만 모아서 합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서 예제 문제잖아. 예제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간혹 좀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나올 건 좀 예측을 해보시면서 내가 배운 개념들이 거듭제곱권의 계산 문제가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계산 문제는 지수 법칙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요. 지수로. 그 다음 거듭제곱권의 뜻은 우리가 A의 제곱권, N제곱권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에 대한 정의 문제나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면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분명히 지수 법칙이 있을 때 실수까지 확장한 녀석이 기본적으로 밑이 갔을 때 곱은 합이고 뭐 나누면 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수 법칙 쓰는 녀석 있고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 중에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나 인수분해 공식 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면서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막 분수꼴인데 뭐 A에 마이너스 X꼴이 있으면 위아래로 곱해가지고 번분수 형태로 막 문제 풀어가지고 다시 지수 법칙 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AX는 B에 Y승 K꼴로 해가지고 막 얘를 갖다가 지수의 연산이 들어있는 시계값을 물어봤을 때 지수 법칙을 쓰는 거니까 얘를 K에 관한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문제를 지수 법칙을 써서 문제 풀어주는 그런 형태 문제.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의 활용 식 세우기라 그랬죠?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수 법칙 쓰면 되는 거고 결국은 지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이런 지수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은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퍼즐 문제 그냥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지수 법칙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버렸을까? 그때 이런 내용도 뭐하다고 이런 내용도 이런 잡다한 내용도 읽어 안 읽고 이런 내용도 읽어 안 읽고 안 읽어! 이거 읽지 마세요. 우리는 수학 시간이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돼버렸니? 너무 빠르게 달려왔지만 우리 열심히 달려온 만큼 너네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끝나면 기본적인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12강까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방학 동안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시면서 기본 과정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3월부터
3월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까지는 조금 많이 잘하는 친구들까지만 할 거고요. 4, 5단계까지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다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3단계까지만 방학 동안 똑바로 해놓으시면 분명히 뭐라고요? 4, 5, 6단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감사합니다.